영화 같은 아름다운 글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서진이 출국한 지 2주가 지났다. 검거를 위한 수사는 무난히 진행되어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사의 수하들은 잡지 못했다. 대사는 소환팀에게 넘기고 혜진과 서진은 나란히 비행기에 앉아 지친 몸을 쉬었다. 혜진이 서진에게 말을 걸어왔다. 왜 안 물어보나요? 무엇을... 설마 아직 모르시나요? 대체 무엇을 모른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이서진 검사님 가정사... 혜진 씨는 아나요? 안다고 해도 어떻게... 대체 알 수가 없네요. 지난 반년이 넘게 다들 나한테 알 수 없는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혜진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더 이상하네요. 서진은 괜시리 김혜진에게 화를 내고는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아버렸다. 그런 서진을 바라보던 혜진이도 눈을 감았다. 한참 후 비행기가 난기류 때문에 흔들려 서진은 불편한 듯 눈을 떴으며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혜진이 보였다. 무엇을 모른다고 하는 건지... 아, 가정사라고 했지. 나만 모르는 우리 집 가정사가 있었나. 한참을 골똘히 생각에 잠긴 서진이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혜진이 일어나 서진의 어깨를 툭 쳤다. 놀란 서진은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보았다.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멀뚱히 서진은 눈만 크게 뜬 채 혜진을 보았다. 승무원이 식사를 권했고 서진과 혜진은 식사를 받아들고 허기진 배를 달랬다. 서진은 식사를 하면서 입을 열었다. 내가 모르는 우리 집 가정사가 있나요? 혜진 씨는 아는 게 있나 본데 이야기를 좀 해줘요. 빙빙 돌리지만 말고. 제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게 더 궁금하지 않나요? 말 돌리지 말고 좀. 식사 끝나고요. 와인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죠. 퉁명한 그녀의 말에 서진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혜진을 한번 보고는 다시 식사를 이어갔다. 괜한 신경전에 서진은 짜증이 났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얼굴만 잔뜩 찌푸렸다. 식사가 끝나자 혜진은 와인 2잔을 시켰다. 서진은 잔뜩 성이 난 얼굴로 고개를 숙여 비행기표를 보는 척했다. 와인을 건네며 혜진은 입을 열기 시작했고 혹시 이 회장을 아냐고 물어보자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나와서 혜진을 무섭게 쳐다보았다. 다들 이 회장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그 사람은 누군가요? 이서진 검사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저한테는 외삼촌이 되시고요. 난 홀어머니 슬아의 자란... 잠깐만요. 그건 이서진 검사님만 아시는 사실이고요. 한 대 맞은 것처럼 서진은 멍하니 혜진만 바라보았다. 혜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옛날에 먼저 간 친구 기억나시죠? 검사님이 좋아했던... 서진은 또다시 눈이 커졌다. 그 친구가 검사님의 이복 동생이에요. 동갑이지만 검사님이 세상에 먼저 나왔죠. 모를 이야기만 늘어놓는 혜진을 바라보다 서진은 소설이 좀 지나치지 않나요? 소설 아니에요. 그 친구 아직 살아있어요. 그때 장례식장은 동명이인 장례식장이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 프랑스에 있어요. 서진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해주는 건 가족으로서 검사님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만 힘드시겠죠. 저도 이 사실을 다 알고 나선 무척 힘들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서진은 혜진에게 그만하라고 손짓을 했다.
그만해요. 어머니에게 물어봐야겠어요. 정 여사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긴 하셨네요. 무슨 약속? 그만하라잖아! 서진이 화가 나 소리를 치자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승무원이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지만 서진은 급하게 사과하고 고개를 돌려 비행기 밖을 바라보았다. 둘은 다시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비행기가 어느새 착륙을 알리고 하강을 하자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 혜진은 서진에게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건 검사님과 나는 DNA가 하나도 안 섞인 외사촌이란 거죠. 무시했다. 서진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혜진은 서진의 눈치를 살피고는 고개를 돌려 입을 삐죽거렸다. 김포공항을 빠져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서진은 많은 생각을 했다. 혜진이 말한 게 다 사실일까? 실없는 소리를 할 친구는 아닌데. 이 회장이란 사람이 존재하고 내 아버지란 게 사실일까? 아니 그럼 서해도 살아있다는 건가?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무슨 일이 더 있는지. 어머니가 무슨 약속을 대체... 서진은 화가 났다가 갑자기 두려워졌다. 아니, 공포가 밀려왔다. 여태 자신이 살아온 것은 사실이 아니고 다 거짓이었나? 라는 질문이 머리를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진의 어머니는 춥고 더운 날 모든 걸 서진을 위해 살았기에 어머니가 무엇을 숨겨도 원망하지 않겠노라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게 뒤숭숭하고 뒤죽박죽이었다. 혼란한 머릿속을 뒤로 하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큰 숨을 내쉬며 택시 창밖 하늘을 한번 보았다. 택시기사가 무엇이 그렇게 힘드냐며 넌지시 물어봤고 서진은 택시기사에게 몰랐던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도 30년 넘게 오직 나한테만 숨겼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택시기사는 신호등 앞에서 청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다며 그것을 어떤 기회에 알게 되었을 때는 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흥분하지 말고 해결해야 하며 좋은 일이라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 세상을 살아가라는 충고를 해주었다. 그 말에 서진은 아무 대꾸도 없이 가슴속에 새겨놓았다. 택시가 집 근처에 서자 서진은 택시기사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하고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다 왠지 누르기가 힘들었다. 결국 뒤를 돌아 동네 호프집으로 향하고 말았다. 글을 읽습니다.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글, 차마 책을 출판하지 못했던 글, 인생을 담은 글, 글을 읽습니다.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채널을 열었습니다. 아득하고 먼 시간 속에 있던 가슴속 뭉클해지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글은 때로는 법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시사도 될 수 있습니다. 글은 때로는 지성이 될 수도 있죠. 상상으로 된 글도 경험의 글도 모두 읽어드립니다.